네, BBS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안방극장이라고 불렸던 텔레비전이 뉴스와 드라마를 일방적으로 봤던 시대는 바뀌고 이제는 TV란 매체를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유비쿼터스 통해 실생활에 밀접한 필수 매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케이블 TV라는 매체를 통해 안정화된 단계를 거치고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 사람들에서는 김성진 케이블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관련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김성진 케이블협회 TV 협회장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BBS 처음 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전국에 계신 애청자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께 우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과 만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또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특히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아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회장님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그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는데 사실은 인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예, 예. 그 케이블협회 회장 3월 달에 취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 취임했습니다. 예. 자, 지금 거의 이제 1년 다 돼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1년을 한번 평가해 보는 소회는 어떨까요? 예, 케이블이 지금 20년 정도 됐고요. 네. 그래서 케이블 TV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성장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기여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시청 해소라든가 또는 재난 방송이나 뭐 각종 선거 방송 또는 지역 소식을 전하는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또 적어도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시청자들이 이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보면 이런 속에서도 뭐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은 물론이지만 세계 시장도 변하고 있어서 도전과 기회가 다시 또 도래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 TV를 시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쏴주고 예, 그 수신기로 통해 그렇습니다. 받는 방법. 예. 지금 방금 회장님으로 계시는 케이블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망을 깔아가지고 직접 시청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케이블 TV 협회 회원사는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MSO라고 부릅니다. 뭐 종합융선 방송사업자인데 이분들이 5개사가 있고요. 이제 5개사가 예를 들면 뭐 CJ 헬로 같은 회사가 24개의 지역 방송을 갖고 있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별 SO라고 부르는 뭐 제주 방송이나 뭐 진주의 서경 방송, 뭐 광주 방송, 뭐 울산의 중앙 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회사가 지금 9개 있어서 그런 방송사는 연주소를 다 갖추고 제작 송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방송사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스테이션 오퍼레이터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BBS TV도 이제 개국한 지 10년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 케이블 협회 그걸 망을 통해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불교 방송 BBS 불교 방송도 저희 케이블 TV 망을 통해서 이제 안방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수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신하는 비율이 5% 미만이고요. 나머지 가정에서는 대부분 다 케이블을 통하거나 통신사의 IPTV를 통하거나 또는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대개 다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좀 그 무엇인지 잘 모르신 경우가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고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요금을 청구했는지를 보게 되면 아, 우리가 케이블이구나, IPTV구나 또는 위성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좀 난시청 해소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다는데 사실은 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유선으로 하지 않으면 방송이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케이블 협회 쪽에서 많은 역할을 했네요. 농산어촌에 많이 이제 그 망을 깔아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요. 이제 저희들은 그걸 뭐 네트워크망이라고 부르는데 구축이 돼서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케이블망이 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 방식으로 받고 TV를 보는 시청자가 한 가구 수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일단 한 1,400만 이 정도 보고 1,400만 있습니다. 가구.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IPTV라는 또 새로운 또 그렇습니다. 전송 매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같은 방식이지만 새로운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를 보내는 선이 어딘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케이블은 HFC 방식이라는 망을 통하는 거고 이제 IPTV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송망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내용은 뭐 크게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뉴스를 보는 그 일방향에서 지금은 각 업체에서 여러 가지 그 지역 내 소식이라든지 날씨 또는 생활 정보 같은 거를 많이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이제 지역성 강화인데요. 주민들의 생활 소식이라든가 또는 지역에서 열린 축제라든가 또는 그 초등학교나 유아들의 뭐 운동회라든가 야구 시합이라든가 또 동네 주민들의 배드민턴 시합 이런 것들을 다 중계를 해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뭐 뉴스, 날씨,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 소식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호응을 받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그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개의 경우 선거 때인데요. 뭐 이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지방 선거의 경우는 후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데 그 후보들에게 원하면 전부 다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선거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그 케이블을 찾는 이런 그 정치인들의 발길이 굉장히 많고요. 또 주민들이 그 후보자를 감별해내고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를 알아내는 아주 효율적인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근착을 위해서 굉장히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역 소식과 지역 생활 밀착형 지역 채널 뉴스를 통해서 또는 콘텐츠를 통해서 한 축으로는 그걸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방 분권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지방선거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운영해 보면 총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방송국별로는 지상파보다 더 높은 시청률 뭐 이런 게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 또는 케이블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케이블 협회 소속 그 방송사가 있을 텐데 그 지역에 이제 신문 방송학과라든지 또 방송 관련 졸업자들이 사실은 중앙에만 일자리를 다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그 어떤 일자리 창출에도 큰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텐데. 예, 우선 이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전국에 78개 방송국이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특히 이제 기자를 포함한 PD 또는 기술 맡으신 분들 또는 마케팅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합해서 대부분 다 현지에 계시는 분들을 주로 이제 저희들이 모시고 있고요. 특히 기자직 같은 경우도 현지에 있는 대학과 협동을 해서 예컨대 기자를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또는 인턴으로 채용해서 나중에는 이제 정규직으로 연결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하는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예컨대
케이블 TV와 IPTV를 이제 비교를 한다면 네. 아마 케이블 TV가 3 내지 4배 정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최근 이제 여러 가지 관련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케이블 TV가 이제 LG U+라든지 이런 인수합병을 시작으로 IPTV와 통합 이런 작업도 이루어진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런 업체들 간의 뭐 인수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가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까요? 우선 이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제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유료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죠.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 TV 사업자, IPTV 사업자, 그다음에 유성 TV 사업자 이 세 영역을 합해서 이제 보통 유료 방송 사업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료 방송 시장의 일종의 이제 구조 변화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IPTV들이 이제 케이블 TV를 인수하려는 큰 목적은 가입자 기반을 좀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케이블 TV가 갖고 있던 그 광범위한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적어도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움직임이 이런 그 케이블 TV와 IPTV가 서로 상생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적어도 우리가 미디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공익성이나 또는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이런 데 기여되기를 저희를 바라고 있고 그런 쪽으로 아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 질을 원할 것이고 또 그 가격대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텐데 일단 이런 그 시너지 효과, 상생 협력의 길로 가는 그런 방향이 그쪽 업체와 또 우리 케이블 TVF의 그런 많은 그 토론 같은 게 같이 이어지는 거죠. 예, 앞으로 아마 이제 그 인수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실무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낼 것이고요. 또 협력을 한다면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케이블 회사들이 홈초이스라고 하는 VOD 서비스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IPTV의 경우에는 이런 공동으로 하는 콘텐츠 어그리게이트 그 수집해서 제공하는 이런 회사를 갖고 있질 않고 회사 개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하고 협력하면 기존에 케이블 TV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망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갖고 있는 그 KLABS라고 하는 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적 결합 또는 기술적 진보 이런 것에 관한 새로운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HD급 또는 또 UHD급에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사실 다른 조금 가면 SD로 나온 데도 있고 HD 나온 데 있고 이러는데 그런 그 화면의 질 향상은 언제쯤에 HD급으로 다 완료가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이른바 디지털화 작업이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종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종료돼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그 전송 방식 가운데 그 8VSB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망에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일단 포함하면 저희들 목표는 이제 아날로그를 올해에 가급적이면 이제 종료하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서 대개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 HFC망을 통한 화면은 방송 그 TV 화면으로서는 훨씬 더 잘 나오는 거고요. IP망은 이제 VOD 같은 게 비교적 쌍방향 교신이다 보니까 유리한 그런 특장이 있어서 그 화면에 관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8VSB 방식은 기본 라인이 이제 아날로그 라인이다 보니 간혹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큰 기술적 문제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세계 보유하는 대수가 세계 1위라고 보고 있고 1인당 사용
또 TV도 사실은 화질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망 하는 거는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단순한 수상기만 따지더라도 OLED를 넘어서 이제 QLED로 다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기 보급대수도 뭐 세계 거의 톱 클래스 수준이고 또 수상기의 이런 그 신형으로 교체 주기도 되게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송망도 되게 선진화되어 있고요. 디지털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됐고 또 UHD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케이블 TV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이제 진화된 그런 서비스를 이루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빠른 방식으로 아마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성진 케이블협회 회장님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김성진 우리 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기자로 출발하셔서 여성부 차관도 하시고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가하고도 인연이 많고 특히 이제 청와대도 근무하셨잖아요. 네. 원래 기자를 하다가 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어떤 전환을 했던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 20년 기자하고요. 20년 기자 생활하고 당시 청와대로 이제 갔었는데요.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기자를 하다가 관계로 넘어가는 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기자협회부에 그걸 비판하는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그때 김대중 정부가 이제 갓 출범해서 했는데 되게 그 언론 환경 때문에 되게 그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또 우연치 않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직에 있는 분 가운데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십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그래도 거의 첫 여야간 정권 교체를 이룬 정부고 또 김대중 정부가 성공해야 그래도 이 나라의 이러한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전통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서 뭐 하여튼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청와대 한 4년 좀 더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언론 담당을 했고 실제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세월이 거의 3년 조금 더 됐고요.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가서 뭐 힘을 쓴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언론을 상대하고 기자분들 모시고 다니고 또 이런 것을 해서 굳이 이렇게 합리화를 하자면 조금 달랐다 다른 분들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면 IMF 이후 국보가 있는 시절이고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사실상의 어떤 보면 좀 어려운 환경에서 갔을 텐데 기자들도 그런 좀 위축된 분위기로 해외 출장도 많이 간 걸로.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주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특히 이제 달러가 그래도 아직까지 강세이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율의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당시에는 언론사 사정들이 지금보다는 경쟁이 조금 덜 했던 그래서 언론사 숫자나 이런 게 좀 작아서 그런 구조는 조금 더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가서 이제 보도 지원 그 업무를 또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번에는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이니까 상당히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도 이제 안면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그런 게 전무후무해서 했을 텐데 보도 지원 업무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정상회담이 이제 합의가 되고 발표된 다음에 이제 남북 간에 실무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보 책임자로 가서 실무 접촉을 판문점에서 했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선발대로 평양에 들어가서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정상회담을 수행을 하고 같이 이제 철수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당시 북한에 우리가 들어가서 특히 이제 TV 화면을 어떻게 송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당시에 저희들이 확보했던 기술 중에 하나 SNG라고 해서 네. 이른바 그 CNN이 옛날에 걸프전 때 그렇죠. 성공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냥 개인 휴대용 해가지고 예. 쌓아가지고 하는. 또 이렇게 좀 작은 네. 트럭에다가 세틀라이트 뉴스 게더링이라는 이런 약자인데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런 그 화면을 전송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북한이 동의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협상할 때 북측 대표가 제가 한 말은 물론 평양에서 다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SNG라는 기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 이유는 다른 방식으로 화면을 전송을 하면 화면이 자꾸 깨진다. 우리는 규칙의 지도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깨진 얼굴로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 당시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는 규칙 지도자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영화는 필름이 끊어지고 흐려지고 비가 오지 않느냐. 우리는 기축 지도자의 화면이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걸 원치 않는다. SNG를 반입할 수 있게 동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만났는데 오케이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SNG를 싣고 가서 제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걸로 상당한 전송을 이루어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중계차를 가지고 가서 그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망을 통해서 이렇게 위성으로 쏘기도 했지만 하여튼 SNG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는데 걸프전 때 썼던 SNG 카메라를 그 전송망을 가지고 가서 썼다고 해서 좀 묘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그 전시 때 쓰는 건데 그렇습니다. 상황은 전시 같은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롯데호텔에 간 400여 명의 내외신자들이 생생한 그 화면을 받아가지고 보고 기사를 세계 곳곳으로 이제 타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차, 3차 때도 좀 기기의 방식은 좀 변했겠지만 그게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요. 이제 당시에 저희들이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유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임박해서 되다 보니 태국 위성을 북한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계를 이제 요청을 하니까 예를 들면 2시간은 안 빌려줍니다. 뭐 12시간 이렇게 임대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예비로 확보했지만 마침 저희들이 그때 무궁화 위성 1호 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1호 위성은 사실상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북측에 위성을 통해서 송출하겠다. 물론 SNG로도 하고 뭐 이제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서도 하고 하겠다고 했더니만 그것도 역시 흔쾌하게 동의를 해줬는데 대부분의 영상은 그 무궁화 위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울로 송출을 했습니다. 우리 위성으로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쯤 되면은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금 거기도 지금 준비하느라고 지금 하노이가 굉장히 지금 뭐 통제도 하고 하는데 거기도 어떤 그 방식도 1차 때 보니까 또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장비도 개선되고 뭐 SNG를 끌고 가서까지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대개의 경우 이제 현지에서 보내는 건 또 결국 유성망을 통하는 건데 다만 베트남의 경우도 이제 방송 시설이나 방송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베트남 국영 방송에 도움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는 뉴스를 바로바로 하질 않습니다.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한 다음에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실시간을 거의 이제 보내서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진 우리 이제 케이블F 회장인데 김성진이라는 이름을 네이버에 쳐보면 그 옛날에 같은 동명이인의 공보 쪽에 계신 분도 한 분 계셨고 또 고위 관료 중에도 김성진이 한 분 있던데 그 이름 자체가 좀 어르신이 지어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제가 이제 정부에서 일하고 있을 때 국무총리 비서실장 할 때 해수부 장관이 김성진 장관이시고요. 조달 청장이 김성진 청장이어서
우리 셋이 모여서 뭐 이렇게 무슨 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농담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치고 그러면 여성부 차관을 이제 맡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차관을 먼저 하고요. 먼저 하고 퇴직해서 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정부로 들어가서 이제 총리 비서실장을 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저는 어공입니다. 어쩌다 공무원, 늘 공무원이 아니고요.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으로 이제 직업 공무원 생활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부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성부 2대 차관이고요. 그 전 차관이 현정택 씨라고 KDI 원장. 그렇습니다. KDI 원장 하신 분인데 이제 당시 한중간에 마늘 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마늘 수입과 관련돼서 가격 책정을 둘러싸고 파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수석과 농림부 차관이 이제 그만둔 케이스여서 그 인사 수요가 생겨서 현정택 차관이 경제수석으로 들어오고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그 차관으로 가고 뭐 이런 인사 교류가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저도 어떻게 기억납니다. 조선일보 기사 파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김성진 이제 케이블 FA 회장 좀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케이블 방송도 여러 가지 이제 공보와 그동안 국정에 몸담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함축돼 가지고 이제 일을 보시는 건데 이 상황이 녹록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케이블 협회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경험이 현장에 갔을 때 그 협회 회원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실 텐데 좀 그런 경험들이 그 협회 이익이 좀 되는지. 그렇죠. 이제 협회가 주로 하는 일은 뭐 회원사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정책 당국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입법을 하는 국회에 가서 이제 저희 소관상위 의원님들 만나 뵙고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언론을 접촉해서 또 기자분들에게 저희들의 입장과 현안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시민사회 단체 분들도 만나서 또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특별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5년 가까이 그 외국어 대학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래도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케이블 TV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도 하시고 공직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고 지금 이제 협회 회장 하시는데 이 네 개 중에 가장 좀 행복한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거의 그냥 주저없이 말하는데 기자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마 젊은 때였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뭔가 좀 그 글을 쓰고 싶은 걸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뭐 이런 거 복합적이어서 그때가 가장 좀 행복한 시절이었고요. 특히 이제 한 기자 15년 요 무렵 그때가 제일 아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부 기자, 정치부장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13대, 14대, 15대 이때 이제 취재를 주로 하시고 이제 지금 후배들이 이제 20대까지 하는데 그때 국회 출입 기자들의 하고 지금 보면은 남녀 성비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당시에는 국회 출입 기자인데 여자 기자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세계일보에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황정미 기자 정도였고 BBS의 최광숙 기자 맞습니다. MBC의 김은혜 기자 한 두세 명 그 정도밖에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여성분들이 진출해 계셔서 저는 되게 옳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또 매체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제 생각은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자들의 국회 출입이. 사실 그 기자실도 많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해서 뭐 저도 거기 이제 출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국회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이 뉴스와 사람들 사실 종교에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이제 불교하고 인연 물어보면 어떤 경로든 간에 인연이 되더라고요. 아, 예. 혹시 뭐 불교하고 인연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저도 좀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네. 룸비니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알죠. 예. 그 당시 황산덕 총재님 맞습니다. 예. 임명장을 이제 서울에서 보내줘가지고 네. 받았고요. 이제 또 하나 한 거는 인근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 네. 룸비니 학생회가 없다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조직을 했으면 좀 좋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그래서 찾아가서 교정을 걸어 들어갔는데 여학생들이 쏟아져 창문으로 나와가지고 박수를 받고 뭐 들어가서 금남의 네, 학교였는데 그런데 다행히 그 선생님이 예. 되게 그 협력을 해주셔서 네. 그 학교 그 여학교에 네. 그 룸비니 학생회 바로 조직이 예. 됐었고요. 예. 그 회장을 맡았던 분이 또 저희 동창이랑 결혼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인연이 좀 그래서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교 학생회가 있고 룸비니 학생회가 있었는데 그 룸비니 학생회 출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박원순 시장, 먼저 가신 이제 박세일 전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룸비니 학생회를 통해 가지고 했고 그 황상덕 박사님은 저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그 이 건물에 어떻게 보면 소유주의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야, 우리 그 김성진 또 회장님께서 또 그런 인연을 갖고 계시구나. 뭐 지금도 뭐 보면 얼굴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고등학교 때 그 얼굴 보면 굉장히 정말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때 이제 지금과는 달리 상당히 말라가지고요. 네. 미남이라는 표현은 썩 어울리지 않는 그냥 훤칠한 키. 이 그때를 기억하면 이 귀만 되게 크게 보이는 뭐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공부도 잘하셨죠? 아, 공부는 뭐 그냥 조금 정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웃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또 다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연과 함께 이제 BBS와 그런 케이블 협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역시 그 BBS 불교 방송 TV가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또 많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인연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저희 시청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와 애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BBS 불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희 케이블 TV와 함께 또 여러분의 그 건강과 또는 집안의 모든 행복이 더욱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1,400만 가구가 넘는 케이블 TV. 그 많은 분들이 이 케이블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많은 연애 오락 프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 새로 또 시작하는 IPTV가 또 1,000만 가구가 이상 넘었다고 합니다. 이 IPTV와 그다음에 케이블 TV 협회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곧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김성진 케이블 협회장과 함께하는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